이거는 일단 절반은 내가 기각적으로 마음이 기우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그렇죠.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실제 기각 사례를 놓고서는 이 사건이 이제 왜 기각이 됐고 어떻게 대응을 해서 잘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았는데, 이번에도 좀 유사한 주제지만 기각의 사유는 또 다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실제 기각 사례를 놓고 또 이렇게 기각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의 어떤 기각은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경우들 이제 주로 기각되는지, 이제 기각되는 것들을 보면 크게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편파 변제. 특정 채권자한테만 우선적으로 갚는 경우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정도가 심하면 이제 뭐 기각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재산을 재산 목록에 이제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이제 기각될 수 있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또 봤었죠.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12만 원 사건. 한 달에 어쨌든 143만 원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0만 원으로 한 달 살게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기각되는데, 절차상 하자, 서류 미비 및 보정 불응 등의 문제로 이제 기각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회생법에 어떤 기각 사유들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요 6호 내지는 7호.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니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요거 2개로 가장 많이 기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선 사유가 있을 때 일단은 법원에서 제시하는 사유는, 그러니까 이제 기각을 낼 때 제시하는 근거를 법에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6호랑 7호 요걸 포섭을 시켜서 기각을 하게 되죠. 요 4가지 사유들은 모두 다 끌어다가 6호나 7호로 이제 연관시켜가지고 보통 법원이 기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례에서는 편파 변제가 문제가 돼서 기각됐던 사례인데, 사안의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이분은 이제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관할이었겠죠, 당연히. 근데 채무가 사실 사업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되게 많았어요. 7억 3천이고, 채무 증가 원인은 이제 뭐 사업 운영이랑 돌려막히고, 가치과소비라든지 뭐 사행성, 이런 채무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월 소득은 390만 원을 이제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버시는 분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좀 핵심적인 특이사항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전으로 이제 되돌리면 최근 대출을 볼 수 있는 2년 동안의 대출이 한 3억 원이었고, 1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대출금이 최근 대출로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건이 1심에서 기각됐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기각 사유로 얘기한 게 요겁니다. 처음에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기청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억 원 대출받아서 바로 다음날 조땡땡 씨에게 2,500, 박모 씨에게 3천만 원, 그리고 어머니 김모 씨에게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받자마자 일로 바로 이제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편파 변제니까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 배경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이제 제과 도매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사업. 그래서 이제 뭐 롯데제가, 오리온 크라운제가 이제 도매점을 운영해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또 납품을 하고, 또는 대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물건값을 지급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일종의 이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이제 자금 경색이 생겨버리면 일시적으로라도 끌어와가지고 막고, 며칠 텀 해서 돈 대금 수금하면 다시 이제 지급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경색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돌려막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업 환경이었죠. 이제 기각 결정문도 사실 굉장히 뭐 모든 사건들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 굉장히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깊게 고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생위원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밑에 자기 이름만 달아서 나오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12월 7일 중기청으로부터 2억 원 대출 받아서 조모 씨에게 2,500, 박모 씨에게 3,000, 그리고 모친에게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을 편파 변제하였다. 그래서 이제 675의 기각사유에 해당함으로 결정한다. 이 끝입니다. 뒤에 더 붙어 있지도 않아요. 어쨌든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 자금으로 이용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도. 그리고 또
2억 대출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편파 변제할 것 같으면 사실은 뭐 한 1억 8천, 1억 9천 대부분이 편파 변제로 갔을 것 같은데 또 사실은 2억 중에 7,500밖에 안 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유로 이렇게 제시하기엔 사실 좀 궁색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대처를 할 것인가, 전략은 이제 저희가 했는데, 돌려막기나 편파 변제에 관해서 이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보면 편파적인 변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편파 변제가 존재하더라도 이거는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 자체로 사건을 바로 기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논리를 한번 짜보자.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논리에 이 편파 변제, 사실 이제 편파 변제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렇게 변제한 행위가 어쩔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파 변제가 존재하더라도 부인권 행사 명령이라든지 추가적인 보정 등을 통해서 채무자한테 충분히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걸 막바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기각하기보다는 뭐 부인권을 행사 명령 내리던 부인권 행사에서 변제 계획안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결 방안을 줬어야지 이거는 위법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정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요 논리로 일단 한번 저희가 좀 주장해 보려고 했고, 네, 큰 틀에서 네, 방향을 그렇죠. 그렇게 잡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완 자료는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그거 결국엔 돌려막기의 일환이다, 편파 변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거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부합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들을 이제 좀 준비를 했고, 변제 계획안은 일단은 약간 수정했습니다. 변제율을 일부러 높이면서 어쨌거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반성하고 개인회생 진행하려는 진지한 의사와 노력이 있다라는 걸 또 법원에 보여줘야 되니까. 또 명분도 좀 이제 그렇죠. 필요하고요. 네. 네. 회생위원으로서도 네. 판사로서도 일단 명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도 생활비를 절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절약해서 열심히 살겠다 좀 하는 적게 뭐 쓰겠습니다. 그런 계획. 그다음에 뭐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소명 자료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또 사업이라는 게 계속 돌고 그 흐름이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객관적 자료들을 준비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편파 변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다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어떤 사업상 불가피한 지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재단 채권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견서로 이제 즉시항 고장에 제출한 그 의견, 저희가 이제 제시한 그런 논거들의 주요 내용들만 좀 추려와 봤는데, 상당성을 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명백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있냐, 아까 말씀드린 건데, 편파 변제나 뭐 유해하다고 보이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방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이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 그래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도 돌려막기를 일단 반복하면서 이제 동일한 형태로 됐었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일시적 자금 경색 해결의 목적으로 가족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인 도움을 받은 거다. 왜냐하면 이 대출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도에 걸려버리면 즉시 실행이 안 되고 또 얼마를 갚아야 실행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 입장에서도 내가 당장에 뭐 5천만 원이 필요해, 아니면 1억이 필요해. 근데 뭐 1천만 원, 2천만 원을 갚아야 대출 갱신이 되고 연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사실은 가족이든 친구든 그렇죠. 지인이든 도움을 얻어서 일단 잠깐만 빌려줘, 며칠만 빌려주면 내가 요거 해결하고 대출 나오면 다시 너한테 줄게, 요거잖아요. 요런 돌려막기의 과정에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사 100번 양보해서 편파 행위다, 이제 회생위원 주장과 같이 편파 변제로 보더라도 부인권 행사 명령을 이제 내리면 되거든, 사실 법원 입장에서. 이런 시정 조치 없이 그냥 곧바로 기각해버렸다. 이거는 시정 조치 없이 곧바로 신청을 기각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논리적으로 보면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은 또 아니다. 가사 뭐 부인권 행사 대상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부인권 행사를 통한 시정의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 규정에 고려 없이 일단 뭐 편파 변제네 일단 그러면은 기각해야지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네. 딴 거보다도 네. 모친한테 돈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이게 뭐 편파 변제, 재산 은닉 이런 어떤 그 심증을 가지고서는 이 사건을 이제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쵸.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인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민사법적으로 뭐 사행위, 그렇죠. 채권자 취소, 소송 약간 이런 법리에서 비롯된 건데 저희는 그게 단순하게 개인한테 얼마나 줬다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 줬다라고 해서 그게 단순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그렇죠? 인정되지 않죠. 네,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수많은 판례들이 존재하고 그럼 그런 어떤 법리적인 검토나 검증된 이론 위에서 이게 보존권고가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일단 개인한테 돈이 갔어?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일단 절반은 내가 기각적으로 마음이 기우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맥락인데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신문 등 절차를 통해서 시정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었다 이건 거고 이래서 원인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했더니 내자마자 즉시항고장 내자마자 원래는 보통 이제 자기네가 결정한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사건을 2심으로 올려버려요. 네. 근데 2심으로 올리지도 않고 이제 8월 8일자 기각 결정을 했고 우리가 한 22일 정도에 우리가 이제 냈어요. 즉시항고장 했더니 다음날 바로 그냥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각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취소할 거면은 네. 좀 처음에 기각을 하면 안 되지 않았었나? 이거 너무 바로 아니에요? 면밀한 검토 없이 기각 결정을 한 거죠. 다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하여튼 뭐 굳이 성공 요인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사실은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법원이 결정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대응하는 사무실들이 또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법리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 관련 대법원 판례나 뭐 법리들을 면밀하게 이제 검토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편파 변제로 볼 거냐 돌려막기로 볼 거냐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을 해서 편파 변제가 아니라 돌려막기의 일환이었다라는 걸 이제 주장한 게 그런 객관적 자료랑 같이 주장을 한 게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제 뭐 보정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고 어떤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도 잘못이었고 변제율은 사실 약간 올렸습니다. 10% 안 되게 올렸는데 어쨌든 채무자로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법원에 보여줬고 법원으로서도 약간의 명분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사실은 변제율은 안 올렸어도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이제 올리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뭐 사실은 또 의뢰인하고 협의를 해보면 이제 네. 의뢰인 입장에서는 통과가 되는 게 일단 맞아요. 가장 그거 하니까 그래도 네. 좀 변제를 올리더라도 좀 그렇게 하고 네. 싶습니다라고 많이 그러니까 의견을 기본적으로 주시죠. 차라리 그냥 제가 좀 올리더라도 이 정도까지 제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올려서라도 그냥 빨리 되고 싶어요, 빨리 그렇죠. 통과하고 싶어요 라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도 변제해서 끝까지 다퉈드릴 수 있었지만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 정도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단순하게 이제 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법리에 기반해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뭐 이렇게 결정을 뭐 한 거는 한 거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다퉈야 된다. 이제 뭐 어떻게 다툴 거냐는 이제 또 뭐 이런 역량이겠지만은 사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그렇대요. 할 거는 사실 저희가 필요 없죠. 굳이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없지 이유가 그러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거면은 뭐 진짜 뭐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게 또 뭐 그게 없다라고. 문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각됐을 경우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기각이 말씀드리고 나왔을 싶어서. 때, 네, 네, 좀 첫 번째로는 이제 기한을 엄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각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은 바로 제출해야 돼. 예. 요거는 하루라도 넘어버리면 저희는 이제 항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변 기간이죠. 그래서 요거 기한은 절대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사실관계, 그다음에 뭐 절차적인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항목별로 쪼개가지고 구체적이고 이제 디테일하게 좀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판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제기간을 수정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채무자로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사건이 더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노력을 그래도 우리도 하고 있다. 네. 너희도 양보 좀 해라. 약간 그런 거죠. 너네가 잘못하긴 했지. 잘못된 결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잘못된 결정에 이르게 한 문제점을 나도 인지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노력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이거 보여야 되는 사람 그 관계랑 굉장히 또 유사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합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양쪽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씩 양보를. 그렇죠.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예방이 최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편파 변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미리 이제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이제 좀 회생연이나 법원이 오해를 하지 않게끔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이제 보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게 좀 처음부터 좀 쟁점을 잡아서 이게 물론 요 쟁점에 있어서 기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좀 그거를 이제 포인트를 먼저 잡고서는 좀 선제적으로 다퉈 놔야 나중에 이제 맞아요. 불복 단계에서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생연이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이미 있고 이거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인지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어떤 자료들이나 우리가 변명할 것들이 있으면 같이 들어가면 훨씬 이제 좋은 결과가 경험적으로 있었다. 관련해서 이제 또 뭐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